9주차 2차 시입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재고자산에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2분법이 뭐고 3분법이 뭔지, 그리고 상품재고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재고자산. 재고자산 하면 뭐예요? 즉,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하면은 뭐 있어요? 상품, 또 상품은 직접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걸 상품이라 그러고, 원재료를 사다가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거는 뭐예요? 제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품, 원재료, 제품. 그런데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단계, 즉 반제품이라고 있어요. 반제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품을 만들려면 뭐예요? 어떠한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컴퓨터를 만든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만들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각종 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공정에 있는 거를 제공품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우리는 이제 회계 기초를 배우니까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상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상품은 매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활동을 상품 매매업 또는 뭐 도소매업, 유통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밑줄. 상품이란 얘가 중요하죠.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아니면 뭐 유형자산이나 뭐 투자자산이나 뭐 당좌자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네. 자, 그래서 상품에는 순수 계정을 표시하는 분기법이 있고요. 총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법 먼저 할게요. 상품을 뭐와 뭐로 나누느냐?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무슨 법? 분기법 해갖고 순수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100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상품이 100원인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도 100원. 자, 되셨어요? 이번에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거예요. 100원짜리 사와서 100원으로 그대로 매출하면 이익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100원짜리 상품을 내가 얼마에 파느냐? 130원에 팔아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130원이 되죠. 상품은 그렇죠. 원가 100원이 되고, 그럼 이익은 30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를 분기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갔던 상품이 환입이 됐어요. 환입이 됐는데 얼마만큼? 13원만큼 환입이 됐다라고 합시다. 13원만큼 환입이 됐으면 외상 매출금이 13원이 일단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은 10원이 원가, 그리고 이익이 3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하는 거를 분기법이라고 하고요. 총기법 한번 가볼까요? 자, 총기법은 무슨 계정을 쓴다고요? 혼합 상품 계정을 씁니다. 상품을 매출할 때 뭐를 구분하지 않아요?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 금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혼합 상품 계정을 많이 쓰실 거라고요. 전산에서는, 그러니까 전산회계를 할 때 프로그램 안에 분계를 할 때는 컴퓨터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뭐를 해요?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산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잡하게 이익하고 원가하고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매출한 금액만 쳐주면 네가 알아서 계산해 이런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총기법. 예. 자, 상품을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자, 100원어치 사봅시다. 100원어치 샀어요. 그럼 상품이 100원 들어왔죠. 그리고 현금도 100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아까 얼마? 130원. 자, 이때 총기법은 상품과 상품 매출이익을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죠? 그래서 그냥 130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130원. 그 중에 13원이 회수가 됐다. 환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상품 13원 늘려주고 외상 매출금 13원 줄여주고 이렇게 혼합된 계정을 사용하는데 전체 금액을 쓰는 거를 총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기법과 총기법 배워봤고요. 자, 우리 아까가 아니라 우리 전 시간,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우리 환입, 환출, 애누리, 할인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신다고요? 와, 우리 학생들은 확실히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환입 나갔던 게 그대로 반품된 거죠. 그래서 불량품이라든가 파손의 원인으로 뭐 한 거예요? 반품되어 들어온 게 환입. 그러면 나도 반품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출. 자, 그 다음에 애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출이든 매입이든 애누리인데 여기 보세요. 불량품이나 파손품, 하자 등이 있을 때 뭐를 깎아줘요? 상품의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상품의 뭐를 깎아준다? 가격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 그럼 매출 할인은? 그렇죠. 외상 대금을 약정기일보다 먼저 회수하거나 먼저 상환할 때 일정액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인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은 반드시 외상 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거를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 이렇게 얘기한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상품 계정은 이제 분할해서 사용을 할 건데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단일 상품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과 상품 계정을 분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분법과 3분법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 몇 분법을요? 3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분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법이란 상품 매매 거래를 밑줄 그으세요. 매입, 매출, 그 다음에 2월 상품 계정으로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거를 총액법과 순액법이 있으나 총액법하고 순액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액법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너무 많은 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3분법으로 분개를 해보고 무슨 법? 총액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매입 계정은 상품을 매입하면 뭐라고 쓴다? 매입이라고 쓰고 그 다음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 할인액은 어디에다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한다. 매출.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파면 무슨 계정? 매출 계정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액은 차변에 기입한다. 2월 상품이라는 것은 판매되지 않고 기말재고로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걸 2월 상품. 여러분 옷 같은 거 이렇게 백화점에서 2월 상품입니다 하면서 떨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슈퍼에서 잘 안 팔리는 거 어떻게 해요?
2월 상품입니다 하면서 싸게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도 판매되지 않은 거를 2월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2월 상품은 재고 자산을 기말 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팔려서 2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고 언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다음 해에 아니면 뭐 다음 달로 넘긴다 했을 때 기초 재고가 되는 거를 2월 상품이라고 한다. 봅시다. 자, 얘는 T 계정이죠. 2월 상품이라는 장부에 전월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자, 100원 넘어왔어요. 이쪽에 매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얘 먼저 할까요? 자, 매입. 자, 총 매입액이 있어요. 자, 총 매입액은 500원. 500원에 요 전기 2월이 여기 2월 상품의 기초 상품으로 됩니다. 그래서 100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600원. 총 매입액이 500원이었는데 애누리가 계산하기 쉽게 10원. 환출은 50원. 할인 10원. 되셨어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조사해 봤더니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총 600원에서 애누리 10원, 50원 요거 다 더하면 70원에 170원이죠? 170원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출원가에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손익이 430원이 되죠. 그죠? 자, 43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익, 요거에 대한 매출 원가가 430원이 됩니다. 자, 기록하셨어요? 이게 장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자, 2호 100원, 여기 전기에 여기 2월 된 거, 여기 매입 쪽에 넘겨줬죠? 그래서 여기도 100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차기의 2월 상품이 100원이죠? 요게 2월 상품의 차기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쓰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썼네. 네. 그리고 매입의 상대 계정이니까 여기가 100원. 그래서 여기는 얼마? 200원으로 마감을 짓고요. 200원. 그러면 차기 2월이 다음 해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초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00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여기 2월 상품 100원. 되셨어요? 자, 그럼 매출 쪽 갑니다. 총 매출액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1000원인데 애누리가 있었어요. 애누리 10원. 환입은 한 80원 할까요? 네, 80원. 그리고 매출 할인도 10원. 그리고 그러면 총 매출액 100만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에서 요 금액이 100원이죠. 그죠? 즉 1000원에서 애누리한 거 할인액 그다음 매출 할인 빼면은 순수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순수 매출액은 얼마예요? 900원이 되죠. 900원. 그죠? 그럼 여기도 1000원으로 마감이 되죠. 왜?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순 매출액인 요 900원을 어디다 갖다 쓰느냐? 여기 손익에다가 대체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900원. 자, 900원 됐어요. 900원에서 430원을 빼면 이게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이제 손익이라는 T자 계정을 만들어서 만든 거죠. 나중에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제표 할 때 그때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총 매출액에서, 즉 순수한 매출액에서 순수한 매출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얼마가 이익이에요? 470원이 이익인가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근데 우리 아직 뭐가 없어요? 비용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기 이제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다 더해야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900원. 여기도 900원. 장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였어요? 기초 100원이었죠? 100원. 대변에 2월 상품 100원. 이렇게.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도 100원이었어요. 100원. 그래서 매입에서 그만큼 100원을 뺐어요. 왜? 여기 뺐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손익의 무슨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지요. 그죠? 자, 차변에 430원. 그리고 매입 쪽에서 여기 요 매입 쪽에서 손익 넘어왔죠? 430원. 순매출은 여기에서 순매출을 손익에 대체시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출은 900원. 손익에 대체한 거 900원. 자, 이렇게 해서 기초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입 계정에서 뭘 산출하기 위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분계고, 매출원가하고 순매출액은 어디서? 손익계정에서 매출손익을 산출하기 위한 분계이다. 그리고 총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별표 하시고요. 얘 반드시 외우세요. 얘는 제가 3차 직무능력 수행평가 거기에 반드시 문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계산식 반드시 외워두시는데 특히 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중요합니다. 별 5개 그려드릴게요. 자, 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개. 시험 문제 꼭 냅니다. 자, 순매입액은 단기 총매입액. 여기 총매입액에서 애누리 빼고 환출액 빼고 할인 뺐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뭘 더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상품을 매입할 때 그렇죠. 부대비용은 순매입액에 더한다. 자, 부대비용은 단기 총매입액에서 매출한이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빼지만 부대비용은 즉 운반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더한다 라는 거. 순매출액은 단기 총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액, 매출 할인 뺐죠? 그게 뺀 게 순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순매입액이에요. 단기 총매입액이 아니라 단기 순매입액에서 뭘 빼야 돼요? 남아있는 재고를 빼야죠. 그게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그럼 요 단기 순매입액은 여기 또 나와있죠. 단기 총매입액 빼기 매입 환출 더하기 매출 애누리 더하기 매입 할인을 몽땅 뺀 게 단기 총 매입액인 단기 순 매입액인데 여기에 부대 비용이 있을 경우엔 더해준다 라고 했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자, 순 매출액은 단기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액 애누리 매출 할인을 모두 다 뺀 게 순 매출액이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3분법으로 분기 한번 해볼게요. 5월 2일 경인상점에서 갑상품 10개 만원 외상으로 매입해다. 자, 3분법이니까 매입, 매출, 2월 상품 이런 거 나오죠? 자, 갑니다. 차변에 매입 10만원.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10만원. 외상 매입금 누구 거? 그렇죠. 경인 거. 이거는 놓치지 않고 쓰셔요. 자, 경인상점 써주고. 경인상점에서 매입한 상품이 1개가 반품됐는데 1개의 단가는 만원입니다. 그럼 만원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만원 빼주시고 매입은 반대편으로 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전표를 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5월 5일 광주 상점에서 갑상품 5개에 15,000원, 75,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75,000원, 대변에 매출. 그런데 외상 매출금 누구 거? 광주 상점. 광주 상점 꼭 써주세요. 광주 5월 7일 광주 상점에 판매한 갑상품 불량품이 1개가 반품된다. 1개 얼마짜리예요? 15,000원짜리네요. 15,000원만큼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가갖고 15,000원 빼주시고 매출은 차변으로 와서 15,000원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5월 10일 영남 상점에서 을상품 30개를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현금으로 샀으니까. 자, 그래서 차변에 매입이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바로 정리합니다. 그럼 외상이 없어요. 자, 없어. 5월 15일 대전 상점에서 을상품 20개를 매출하고 1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14만원 중에 10만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럼 차변에 현금 10만원. 그리고 그렇죠. 4만원만큼만 외상 매출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 적어요? 대전상점. 대전상점 적어주시고 대신 매출은 얼마? 14만원. 매출은 14만원이 나갔다. 5월 20일 제주상점에서 을상품 40개를 매입하고 아이쿠 대금은 언제 지급한대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5월 20날 매입했는데 돈은 6월 30날 주기로 했어요. 결론은 외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20,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인데 외상 매입금에 누구 걸을까요? 그렇죠. 제주 상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0날) 매입을 했는데 하자가 있대요. 하자가 있어서 물건값을 뭐 했어요? 애누리 받았습니다. 애누리 받았으니까 그렇죠. 외상 매입금 만원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 만원. 외상 매입금 여기 제주 상점 써주셔야죠. 5월 29일 강원 상점에 아이고 오타네요. 강원 상점에 을상품 30개 21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증 15만원 현금으로 받아 어디? 보통예금에 넣었고요. 잔액은 6월 25일날 받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받아 보통예금에 통장에 돈 넣었으니까 나는 뭐가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현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예금 15만원이 증가하고 21만원에서 15만원을 빼니까 6만원이 남았죠. 6만원만큼만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6만원, 강원상점, 그리고 대변의 매출 21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월 30 제주상점에 외상 대금이래. 아이고 이런 깊은 말이. 자, 돈을 갚는데요. 그런데 길보다 일찍 갚아서 어떻게 써요? 할인을 받았고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19만원 중 만원을 할인받았어요. 우와 만원 그러면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매입 할인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5월 30날 외상매입금 19만원, 대변에 현금 18만원, 매입 또는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만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매입 또는 매입 할인. 왜? 순 매출, 매입액을 구할 때 매출 할인을 뺀 게 순 매입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입 또는 매입 할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여기 거래처 걸어야죠. 누구? 제주 겁니다. 제주. 6월 1일 강원상점의 5월 29일 외상대금을 기일보다 일찍 회수하여 2,000원 짜다. 5월 29일 날 얼마냐? 21만원을 아니죠. 21만원 아니죠. 그 중에 15만원 현금으로 받아 보통예금했으니까 얼마? 그렇죠. 6만원에 대해서 2,000원 할인해주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0원 할인했으니까 58,000원만큼 현금이 늘고 그 다음에 할인해줬으니까 매출 할인 또는 매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매출 할인으로 하세요. 예. 매출 할인 2,000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강원상점 해주시고 6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21만원 하시면 틀린 거예요. 왜? 여기 현금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월 2일 서울상점에 병상품 20개 15,000원 30만원을 매출하고 어이쿠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재고자산이니까 그렇죠. 외상매출금이죠. 네. 차변에 외상매출금 30만원인데 거래처는 신용카드사 걸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카드 겁니다. 나중에 국민카드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국민카드 거는 거고요. 매출 20만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분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상품 매매에 관한 장부, 즉 보조기입장, 보조원장, 보조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입장으로 매입장이 있고요. 매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장은 상품 매입에 관한 명세로서 날짜라든가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은 얼마고 언제 지급할 건지 지급 조건 이런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매입 환출과 즉 들어왔다가 나간 반품, 그다음 애누리, 매입 할인은 붉은색으로 기입을 했다가요. 총 매입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뭘 산출해요? 순 매입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장은 상품을 매출한 거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 환입, 판매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 그 다음에 혹시 매출 애누리가 있는지 매출 할인이 있는지를 붉은색으로 기입하였다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작성해 볼 거는 요 상품 재고장이에요. 상품 재고장 여기 한번 보세요. 입고도 있고 출고도 있고 잔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고 출고 잔고가 다 한꺼번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입고 출고 잔고에 있으며 단가와 금액을 매입 원가로 기입하는데 잔액은 장부상의 현재액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량 결정법입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과 혼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오늘 왔다가 또 몇 시간 있다 또 팔기도 하고 막 그러면 들쑥날쑥 하니까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말재고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말재고 수량이 나와야 기말재고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량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쓸 건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자, 계속기록품은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합니다. 계속 기록하니까 매입 몇 개고 판매한 거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뭐예요? 중간에 창고에서 도난당했다든가 아니면 파손됐다든가 기타 원인에 의해서 감소가 몇 개 됐는지 재고조사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 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 빼기 단기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을 빼고 나면 아, 기말 재고액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거를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제로 어디를 가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상품 매입 시 매입 수량, 단가, 금액은 뭐예요? 기입하지만 뭘 기입하지 않는 거예요? 판매 수량을 기입하지 않고 기말에 창고를 가갖고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서 A 상품이 몇 개 남았고 B 상품이 몇 개 남았고 몇 개가 파손됐고 이런 거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뺀 나머지가 판매 수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빼기 기말 재고 수량은 단기 판매 수량으로 본다라는 게 실지 재고 조사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중간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중간에 판매 수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말에 재고를 해야지만 판매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한 게 혼합법이에요. 즉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혼합법이다. 즉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 일부분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